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집 안이 조용해지고 예전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던 발걸음도 사라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다 보면 마음 한쪽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스며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바쁘고 손주는 예쁘지만 자주 오지는 못하고 일상이 점점 단출해질수록 가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감정인데 지금은 그 감정이 하루 중 한 번쯤은 어김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외로울까? 이 질문은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회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는 늘 강해야 하고 늘 이해해야 하고 늘 베풀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외로움은 종종 뒤편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는 인간의 외로움과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조차 상처를 받는지,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깊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부모의 외로움이라는 깊은 감정의 실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식과 부모가 왜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때때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자식에게 기대면 기대할수록 외로움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결코 자식 탓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평온으로 바꿀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조금 공허하고 마음이 살짝 무겁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천천히 자리를 잡아온 그림자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준비물을 챙기고 기분이 상하면 달래주고 밤늦게 들어오는 아이의 방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감하던 그 시절에는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고 점점 자신의 세계로 나아가고 부모의 손이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면서 마음속 깊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외로움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갑자기 의미를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아이를 위해 존재했던 그 많은 시간과 정성이 어느 순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마음속 공백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는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아이는 잘 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기쁨보다 허전함이 더 클까? 하지만 이런 감정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부모는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독립하는 순간 그 의미는 갑자기 방향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순간 그 대상이 사라지면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마음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깊어질수록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게 애써 쌓아올린 관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할 때 부모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0대에 들어서면 삶의 중심축이 크게 바뀝니다. 일에서 은퇴하거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아이들은 각자의 가족을 이루어 집을 떠납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주던 역할과 관계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자신이 마치 조용한 텅 빈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만 와도 마음이 들뜨고 아이의 방문 소리만 들어도 위안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을 사랑해서 생긴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외로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자리만큼 빈 공간도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외로움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의 사랑은 기대라는 형태로 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연락을 자주 해주기를 기대하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의 혼란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아이는 다르게 행동할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변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결국 변화된 관계의 속도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천천히 나이가 들지만 자식은 빠르게 자기 삶을 확장합니다. 이 불균형은 부모에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할 때 외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며 자식이 잘 살아가고 있기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이 자식 탓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대를 품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심리적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외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마음의 비밀과 외로움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금씩 평온에 다가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외로움이 단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기대로 바뀌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와 외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이 왜 외로워하고 왜 타인에게 마음을 기대며 왜 그 기대 때문에 고통받는지 그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결핍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안정, 더 깊은 사랑, 더 충만한 관계를 기대합니다. 부모는 특히 자식에게 이러한 욕망을 많이 투영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자식이 나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소중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인간 고통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꺼지지 않는 불길로 비유했습니다. 잠깐 충족되는 듯해도 다시 새로운 욕망이 피어나고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 움직이며 충족과 결핍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도 이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잘 자라주길 바라고 조금 더 잘하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며 그렇게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자식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욕망이 생깁니다.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곧바로 실망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남깁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고통으로 이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타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품은 기대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사랑이 욕망의 형태가 되는 순간 부모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속속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인 경험의 결과일 뿐 자식의 현재 삶의 중심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 자신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느끼는 외로움은 때때로 왜 아이는 내 마음을 모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지만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인간 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공유할 수 없기에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평온을 찾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결핍은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순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은 반대로 점점 더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현실은 갈수록 멀어집니다. 이 모순이 부모의 외로움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순간 이미 불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바람을 통해 나의 마음이 충족되기를 기대하는 순간 외로움은 주기적으로 깊게 찾아옵니다. 삶을 자식의 태도와 행동에 맡기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근원이 욕망이라면 그 욕망을 줄이는 순간 마음은 편안함을 되찾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욕망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대의 힘을 조금 줄이고 마음의 중심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이 자식 탓이 아니듯 부모의 평온도 자식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의 선택이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외로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며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 그 내면의 메커니즘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사람이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 일부러 혼자만의 공간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크게,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 외로움이 더 크게 작동할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결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랑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통해 삶의 가치를 경험합니다. 부모는 특히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오랫동안 이 연결감을 누려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하던 시기에는 그 자체로 외로움을 느낄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줄어들고 자식의 세계는 넓어집니다. 자식이 필요로 하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형되면서 부모는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님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매우 깊게 부모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인간의 외로움은 소속감의 변화 속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젊을 때는 학교, 직장, 사회활동 등 새로운 관계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소속감이 이동해도 외로움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존에 형성된 관계들이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는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 빈 공간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관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존재가 바로 자식입니다. 따라서 자식과의 관계 변화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외로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하면 부모는 그 거리를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식은 자연스러운 독립이지만 부모는 그것을 떠남으로 체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은 내가 원하는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다를 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보던 시절을 마음속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자식은 그 기준을 이미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기대와 현재의 현실이 충돌하면서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자연스럽게 감정의 예민함이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상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자식의 독립, 친지의 감소, 사회적 역할의 축소, 신체적 변화 등 다양한 상실을 겪게 되는데 이런 상실이 마음의 민감성을 더욱 높입니다. 마음이 민감해지면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실망도 큰 상처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서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식에게 투사됩니다. 자식이 예전처럼 찾아오지 않아서 외로운 것 같다. 연락이 줄어서 외롭다. 자식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라는 감정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 감정의 뿌리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기대의 무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며 인간이 외부의 마음을 의존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의 고통 역시 커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외로움이 자식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진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 변화에 마음이 적응하지 못할 때 외로움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이 단순히 자식이 덜 찾아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간극, 상실감, 관계의 변화 속도, 마음의 민감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을 바탕으로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리고 평온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오랫동안 쌓인 사랑과 기대가 뒤엉켜 만들어낸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없애야 할 것으로 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억지로 밀어내려고 할수록 더욱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즉 마음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의 삶에 적용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찾아오지 않아도, 나를 중심에 두지 않아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을 자식의 행동이 아닌 나 자신의 삶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태도에 따라 내 기분이 바뀌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감정이 흔들린다면 마음의 중심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안으로 옮기는 첫 번째 방법은 기대의 강도를 줄이는 일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바람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리면 자식은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대상이 되고 부모는 자식의 행동에 맞춰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며 결국 더 큰 관계적 거리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기대의 강도를 줄인다는 것은 아이들이 찾아오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바쁘겠지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턱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자연과 예술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인간이 잠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바라보거나 그림이나 책에 몰입하는 경험은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고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부모의 외로움도 이 과정에서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의 움직임을 느끼고 햇살이 나무잎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풀립니다. 음악 한 곡을 온전히 들으며 감정의 결을 느끼는 것도 큰 치유가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런 작은 예술적 경험을 쌓는다면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자식의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삶의 의미를 자식에게서 떼어내는 연습입니다.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이 잘 지내는 것이 곧 자신의 보람이었고 자식의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부모의 삶은 부모 자신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때로는 마음 아프고 허전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부모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주 작은 취미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거나 글을 써보거나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을 하나 선택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활동이 생기면 자식의 행동에 마음이 빼앗기는 시간이 줄어들고 외로움 대신 성장과 기쁨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결국 내가 나를 돌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실천은 현재의 순간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과거의 기억과 비교하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이가 어릴 때 유난히 따뜻했던 순간들, 함께 웃고 울고 지내던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오를 때 현재의 고요함이 더 크게 대비되고 외로움이 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손에 남아있는 평온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행동,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순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기대던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내가 나를 기대는 삶으로 옮겨갈 때 부모의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평온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마음의 길이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다스리는 철학적 실천의 기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이 실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변화할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도 복잡해지고 깊어집니다. 외로움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철학적 실천을 시작했더라도 실제로 자식과의 관계가 마음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자식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잘 조율하는 과정이 평온한 삶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이었고 자식은 부모의 보호 안에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하여 자기 삶을 꾸려가는 시점부터는 관계의 중심축이 바뀝니다. 자식은 부모가 아닌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삶이 돌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이 구조를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이 모든 삶의 의미이지만 자식은 부모를 삶의 가장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관계에 저항하며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또는 이제 달라진 관계의 형태를 인정하고 그 틀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전자는 갈수록 외로움을 키우고 후자는 외로움 위에 평온을 쌓아가는 길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노년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관계를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대의 힘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대의 힘을 살며시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가 오지 않아도 그 자체를 사랑이나 관심의 부족으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식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의 하루는 부모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식은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은 요구할 때 약해지고 바라지 않을 때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기대의 형태로 자식에게 전달될 때 자식은 무거움을 느끼고 관계는 부담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기대 대신 존중과 이해가 전달되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고 더 자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원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거리는 곧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공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자식은 부모를 불안의 대상이 아닌 든든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독립적일수록 자식은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지며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거리, 기대의 거리, 의존의 거리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감정적 의존을 하면 관계는 쉽게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기르면 자식과의 관계는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만을 삶의 중심으로 두면 그 관계가 조금만 흔들려도 부모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취미, 친구 관계, 사회적 활동, 작은 일상의 경험 등 자식 바깥의 세계를 넓혀갈수록 자식에게 쏠린 감정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좋은 변화입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더 안정되고 자식은 부담을 덜 느끼며 관계는 훨씬 따뜻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태도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빈도는 줄어들 수 있고 연락은 간헐적일 수 있으며 예전처럼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의 형태는 세월과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 나이가 들었을 때의 사랑이 다르듯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삶의 흐름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식에게 삶의 무게를 기대기보다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부모는 외로움을 벗어나 평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자식에게도 안정감을 주며 세대 간의 사랑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고요함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조화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외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왜 깊어지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의 외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왜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며 그 외로움이 결코 자식 탓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마음의 비밀을 통해 이 외로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줄어든 관심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온 기대의 무게가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주고 살아온 인생의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주인으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의 행동에 마음을 맡기지 않고 내 삶을 나의 기쁨과 나의 의미로 다시 채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부모가 기대를 살짝 내려놓고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자식과의 관계를 부담이 아닌 따뜻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고요함, 그리고 우리가 노년기에 배워야 할 마음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혹시라도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면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온 삶의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안아주고 천천히 보내주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평온을 초대해보세요. 오늘의 수업이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수업도 함께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따뜻해지기를, 그리고 남은 날들이 더욱 평온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